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 마이너스 부실자산이다라는 이야기를 잘못 응용하게 되면 제 이야기가 잘못된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상담했던 업체들 재무제표가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례 중에 하나를 제가 실제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 마이너스 부실자산을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일단 11월 말일자 가결산을 한 상태고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올해 11월이고 이게 작년께 되는 거죠. 예금이 현재 한 5천만 원 있고 기타 단기금융 상품이 4억이 있고 뭐 공사미수금 7억이 있고 토지도 9억이 있고 뭐 이런 회사네요. 그래서 쭉 내려봤더니 자본총계는 4억 9천이다. 총 자산은 22억 6천이고 자본총계는 4억 9천 정도 나오는 회사네요. 이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자산 중에서 다른 것들은 부실 자산이 없는데 기타 단기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상품을 사다가 갖다 껴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부실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억 9천에서 4억 9천 빼기 단기금융 상품이 가지급금이라고 제가 추정한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실질 자본금이 9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업체는 자본금이 3억이 된 이유는 이 회사가 원래 이제 토공하고 포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업역 개편되는 바람에 토공하고 포장이 통합이 됐잖아요. 실질 자본금을 최소로 맞추면 최소로 필요한 거는 1억 5천이라는 실질 자본금이 필요한 회사예요. 현재 상태가 9천만 원이니까 이 회사는 최소 6천만 원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1억 5천이 필요한데 9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상태니까. 그러면 최대로는 4억 9천이라는 숫자가 자본 총계니까 이 회사가 연말 자본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실질 자본금을 최대 맥시멈으로 맞출 수 있는 금액은 4억 9천이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9천만 원이니까 이 단기금융상품 부실자산을 4억을 없애버리면 4억 9천이 나오겠죠. 최소 6천만 원에서 최대 4억까지 이제 실질 자본금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우려돼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 회사의 문제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아래쪽에 보면 가수금이 2억이 있어요. 가지급금이라는 건 회사가 대표자한테 4억을 빌려준 거야. 근데 가수금이라는 거는 사장이 대표자한테 2억을 빌려준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회사가 대표자한테 2억을 빌려준 것만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2억이 되고 여기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조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산을 해보면 가수금을 없애버림. 가지급금이 2억이 돼버림. 4억 9천 자본금에서 2억을 빼면 2억 9천이라는 실질 자본금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회계 처리만 이렇게 했을 때 이 회사의 최소한 필요 자본금은 얼마라고 했어요? 1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실질 자본금 1억 5천보다 더 높은 금액의 실질 자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신용평가도 받아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최대 2억까지 이제 연말 자본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6천에서 4억이 될 수도 있고 얘는 0에서 2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생기냐면 가수금을 회계 처리를 했냐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기타 단기금융 상품은 왜 4억을 잡아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됐어요. 먼저 회사들 이렇게 연말 자본금 상담을 할 때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상담을 해요. 자, 첫 번째는 회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본인 회사에 좀 창피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 자, 회사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재무제표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또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정리를 다 안 했을 수도 있어. 자료를 이상하게 줬거나 혹은 세무대리인이 이것을 너무 성의 없이 했을 수도 있죠. 회사가 하나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재무상태표는 이제 가결산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상담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작년 거를 봤는데 작년에도 4억이라는 기타 단기금융 상품이 잡혀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잡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타 단기금융 상품이 실제로 대표자가 어디서 뭐 지인에게 돈을 빌려와서 뭐 잠깐 넣어놨다가 다시 상환을 해서 지금 현재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업자한테 뭔가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줬을 수도 있겠죠. 왜 작년에 있던 사억을 아직까지 지금 똑같이 반영해 놨을까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세무대리인이 이 올해 초에 이 4억이라는 숫자가 없어져서 여기에 가지급금이라던가 뭐 다른 계정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자료 이 4억이라는 숫자가 그냥 회사에서 회사 사장이 알아서 그냥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기장해줘라고 던져줬다던가, 혹은 작년에 뭔가를 사장이 그렇게 해왔는데 아 사장이 올해도 그냥 알아서 4억 해오겠지, 이 4억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세무대리인이 넘겼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4억이 그냥 그대로 잡혀 있다. 그러면은 이 상대 계정을 왜 그냥 그대로 뒀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는 가수금이 2억인데 작년에는 3억이었어요. 근데 이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토지 구매하는데 9억이라는 이 토지를 사면서 이 회사에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봤더니 8억 5천 장기 차입금이 잡힌 걸 보니까 8억 5천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그냥 딱 보면 뭐가 이상해요. 회계파트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보시면 딱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일반적인 건설 회사들은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보다 훨씬 큽니다. 이 회사는 고정자산이 훨씬 커. 그 얘기는 이 토지 구매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경영비율에 문제가 생겨요. 자, 부채 비율은 이렇게 구하고 유동 비율은 이렇게 구해요. 작년 거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작년 거. 이렇게 나오네요. 부채 비율이 268이고 유동 비율이 157%예요. 당연히 이 회사는 경영 비율이, 은행 대출을 받고 토지 매입을 하는 순간 이 회사는 경영 비율이 그냥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집안 조성이니까 부채 비율이 58, 유동이 258, 212. 이 회사는 집안 조성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58% 이하가 나와야 되고 유동 비율이 212%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께 그거에 전혀 미치지를 못하는 상태가 돼 버렸죠. 이걸 왜 계산해 봤냐면, 토지 매입을 하면서 이 가수금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부대 비용이라든지 그냥 이것저것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회사 대표가 그냥 자기 개인 돈으로 계속 뭔가를 내면서 이 토지 매입을 완성시켰던 것 같아요. 유동자산 대비 고정자산이 거의 2배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4억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유동자산에 대한 비율을 올려놓기 위해서 이 회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닐까도 추정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경영 비율이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중에서 한 마리는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잡고 이것도 못 잡고 이런 상황이지. 실질 자본금에서 내가 돈을 덜 써야 되는 이득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영 비율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세무대리인이 케어를 안 해줬던가 아니면은 업자한테 당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단 집어치고, 유동자산 쪽을 돈을 더 많이 늘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얻는 이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유도 아니고 그냥 일단 어딘가에서는 좀 이 회사를 좀 케어해주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무대리인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잘못 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일단 얘를 좀 간편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왼쪽에 똑같이 복사를 했어요. 제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회사를 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가수금 0, 그냥 일단은 제가 해보는 거예요. 가수금을 0을 만들고 상대 계정이니까 2억을 줄이고, 이 회사는 지금 공사미수금이 심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계산서를 발행을 했고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작년보다 아직 외상대 미지급금이 많이 있잖아요. 외상대 미지급금이 많으니까 이 회사는 뭔가 행위는 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빠져나갔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미수금 7억 중에서 7억이 들어오면 얘네들을 남은 거를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맞춰봅시다. 미지급금이 작년에 5천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장부 마감이 됐으니까 작년처럼 1천만 원, 미지급금 5천만 원을 맞추면 6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미지급금은 작년이랑 똑같이 5천만 원이 된다 치고, 여기는 1천만 원이 된다고 치고, 여기서 4천, 2억 5천이 2억 9천이 빠졌으니까 3억 4억 천이구나.
공사미 수금이 인제 4억 1,000이 됐겠죠. 이제 추정을 해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좀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적용했을 때 잠깐 여기서 실질 자본금을 한번 자본 총계는 4억 9천 이고 역시나 실질 자본금은 여기까지는 동일하네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이 수정한 요 상태를 가지고 2억 9천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수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선급금 중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고 말에 발행하지 않은 게 얼마나 되는지 추가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선수금 문제 때문에 그게 얼마가 될지를 모르지만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매출만 끊어지고 매입이 안 끊어진 게 뭐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미수금이 이게 좀 과장된 숫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선수금이 아래쪽에 선수금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아닐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12월 매입은 얼마인가? 12월 지출 인건비가 얼마인가? 12월 매입은 얼만지 12월 지출은 얼만지 반영을 하던가 혹은 예측을 하던가 좀 첨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3억을 먼저 돈을 받았는데 이 돈 어디 갔어? 자재대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3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매출이 될지 아니면은 매출로 잡을지 아니면은 단기 순이익이 될지. 단기 순이익을 이거 함부로 못 잡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 대비 보면 이 이익 잉여금이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올해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3억이라는 숫자를 고스란히 매출로 잡는다.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 얼마나? 2억 9천만 원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온전히 매출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더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자본 총계는 이거보다 더 작아지겠죠? 4억 9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4억 9천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실질 자본금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12월 매출하고 매입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9천만 원이다, 1억이다, 뭐 1억 5천이다. 기타 단기금융상품 4억이 있으니까 4억을 뭘 어떻게 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실질 자본금은 자본총계 마이너스 부실자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5억에서 4억을 빼니까 1억밖에 안 나오네. 딱 완벽하게 정리가 됐을 때 실질 자본금은 자본총계 마이너스 부실자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질 자본금을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